1월 19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는 편성두수도 거의 풀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빡빡한 편성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늘 경마는 어렵지만 최근 경마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고요. 모든 경주에 다 베팅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경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베팅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발전 기대치 있다,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마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도 한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축마를 잘 정하면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한 이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딱 스타트가 되면 저는 이 게이트 A점 있는 2번마 호세, 그리고 7번마 나이스 위너, 11번마 누리질주 등이 앞선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안게이트 쪽에 있는 이 1번마 임로라든가 5번마 문학축제, 9번마 원더풀 캐시,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는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선에서 좀 승부는 결정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 2번마 호세는 일단 게이트 2점이죠. 그리고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거기에 뒷심 검증이 아직 안 돼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믿기는 어렵지만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7번만 나이스 위너는 레이스데이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 역시 스타트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였죠. 한 2개월 만에 출전한 경주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문세영 기수가 초반 강공을 펼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월달 데뷔전하고 약 2개월에 어느 정도 공백을 두고 출전한 경주에서 스타트의 능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필의 변화가 좀 왔고,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전개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스 위너는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더 높고요. 자, 11번만 누리질주가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이라는 단점은 분명히 안고 있고, 데뷔전에서도 앞선 진행을 했지만 막판 걸음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토요일날 사전 예상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화 파이어리, 국산마 상군에 있는 금화 파이어리가 출전하는 경주에서 금화 파이어를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싶었다. 전개가 상당히 잘 나오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조교 모습에서 하이군의 마필을 압도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보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는데, 그 하이군이 바로 21번만 누리질주입니다. 자, 저는 이 누리질주가 데뷔 전에 보였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좀 늦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아낄 걸음도 없는 거고요. 최선의 승부입니다. 늘 나올 때마다. 자,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고, 최근에 서울 경마장 주로가 외곽이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주로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안게이트 쪽에 있는 말은 이 1번마 임로, 이 마필이 게이트 2점으로 초반에 강하게 좀 밀면서 선입권 자리를 좀 잡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가장 핫한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더합니다. 자, 데뷔전의 모습을 보시면 데뷔전 인기 1위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도에 비해서는 졸전을 펼친 마필인데 뭐 스타트도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고 마지막 끝걸음도 좋았던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밋밋하죠. 밋밋한데 저는 이번 경주에 대비한 조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변화의 조짐을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마필이 이번 경기에 좀 인기마가 좀 될 가망이 있는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문학축제는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움은 남기기는 했지만 비교적 잘 따라가는 전개였습니다.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행 자세는 조금 불안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필이 지금 블레임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기대치가 분명히 좀 있는 마필이고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 그 조교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마음에 드는 결혼거리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5번마 문학축제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원더풀 캐시는 조교도 좀 강한 편인데 주행 자세도 상당히 조금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데뷔전보다는 조금은 더 걸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7번마 나이스 위너를 중심으로 인기마인 1번마 임로를 뒤로 돌리고 약간의 배당,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이스 위너가 입성하는 순간에는 저 배당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공략만 잘한다면 적중의 기쁨은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 물론 1번마 임로가 선전을 한다면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나이스 위너, 5번마 문학축제, 9번마 원더풀 캐시,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누리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왕이면 외곽 게이트에서 느닷없는 선행 나가볼 수 있는 11번마 누리질주의 어떤 기습 선행 능력을 좀 믿어보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그랜드 쾌마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고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을 보시면요. 데뷔전에서 라온 이클립스 거센강호 그다음 이회전 경주에서 원펀치 드래곤 금화 퍼머로이 이클립스 더킹 직전 경주 강나루 광교의 기상 이스트 강적과 싸운 마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필들이 만약에 이번 편성에 나오면 다 입상 후보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국산마 육군에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편성이 되게 강했던 마필입니다. 단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외곽이라는 단점 하나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편성상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그랜드 쾌마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랜드 쾌마의 어떤 특별한 단점이 없다면 결국 저배당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상대마로는 이 3번마 청룡의 칼 다른 거 없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앞선을 나가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뒷심이 좀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믿어 못 믿어의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물론 뭐 주행심사기는 하지만 뒷심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11번마 그랜드 쾌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뒤에서 따라오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다시 말하면 막판 어느 정도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6번마 레전드 탄생입니다. 이 마필도 계속 가능성만 타진해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일단 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인 마필이죠.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이게 2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나오는 마필을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찍까지 돼가면서 이 마필이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강하게 채찍대면서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필의 변화가 만약에 온다면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에서 충분히 막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마 이 10번마 여명의 순간이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 4착을 하기는 했지만 기록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고 막판 뒷심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교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믿지 못하는 송재철 기수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는 저는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가 선전할 구도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이 10번마 여명의 순간을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말을 대체할 말이 뭐냐?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마필 9번마 브리도 킹스타입니다. 고가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자,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을 좀 믿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편성도 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휴양의 여파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그냥 휴양 복귀전답게 뛴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경주 거리를 조금 줄였고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빅투아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교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좀 마필의 수능도를 좀 높이는 그런 조교를 좀 시키고는 있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고가의 마필은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 자기 걸음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믿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그랜드 쾌마, 3번마 청룡의 칼, 6번마 레전드 탄생,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브리도 킹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이런 경주가 해설방송, 예상방송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물론 뭐 경마라는 게 경주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선의 경주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한 기수가 뭐 독식을 하면 이제 좀 빠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마필의 전개 능력과 관계없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 11번마 드래곤 킬러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상을 할 때 오늘 1경주에 7번마 나이스 위너, 그리고 2경주에 그랜드 쾌마죠. 11번마 그랜드 쾌마, 이 두 마필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의 축마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 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근데 이번 경주도 그냥 보여준 액면으로만 보면 11번마 드래곤 킬러가 거의 축마급입니다. 왜? 편성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그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뒷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11번마 드래곤 킬러는 직전 대회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막강 탄력이죠. 그리고 막판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 그럼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또 축마급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 엉뚱하게 실로마 드래곤 킬러가 선행을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면 더더욱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들은 어려운 승부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초반에 힘 제어 없이 그냥 독주를 해버리면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는, 그래서 당연히 들어와야 될 마필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김용건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근데 문세영 기수는 그런 기승은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3경주 연속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거의 제 마음속으로는 충마급입니다. 제가 충마를 잘 정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마필의 능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11번마 드래곤 킬러를 저는 좀 강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 경주에서 이제 선행, 다시 말해서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알파 피메일, 2번마 학산 스피드, 8번마 베아트리스, 10번마 세명 고스트 정도가 되는데,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알파 피벨이나 2번마 학산 스피드, 특히 이 중에서도 2번마 학산 스피드는 분명히 더 띄워줄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 기수들이 보통 조교를 할 때는 그렇게 강한 조교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알파 피메일은 빅투아르 기수가 조교를 했고, 학산 스피드는 역시 마이야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필 다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외국인 기수다 보니까 강하게 조교는 하지 않는데, 저는 이 두 마필 다 초반 게이트 2점으로 앞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막판 버티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3명 고스트는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필이 이렇게 주행하는 자세를 보면 뭔가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고, 저는 차라리 이 8번마 베아트리스가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이 베아트리스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에 가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희 기수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틴다라고 보는데, 선행을 못 가거나 경합 상황에 빠지거나 아예 선의권 쪽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구나서나 8번마 베아트리스가 좀 선행을 가기를 좀 기대하는 경주고, 자, 선의권에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라운 노던 댄서, 9번마 메리트 선샤인 정도인데, 7번마 라운 노던 댄스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마필의 유형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해졌고 콩코드 포인트에 잠하고, 다만 한 가지 송재철 기수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 편성의 호기는 만났습니다. 약편성에 만났기 때문에 이 마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앞선이 강하지 않다, 이 점이 장점인 거죠. 자, 9번만 메리트 선샤인은 계속해서 아쉬움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10번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거의 걸음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역시 뭐 11번마 드래곤 킬러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드래곤 킬러가 조금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해버리면 7번마 라운드 오던 댄스나 9번마 메리트 선샤인이 드래곤 킬러와 같이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있고요. 드래곤 킬러가 앞선의 마필을 놔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8번마 베아트리스가 선행해서 버티기도 가능한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연속 3경주 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이 강력한 우승 후보 마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믿습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 전개, 그리고 기수까지 3위일치가 된다면 그 말은 입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드래곤 킬러, 8번마 베아트리스, 7번마 라운 노던 댄스, 그리고 목병마로 9번마 메리트 선샤인,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마 레드 드래곤,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국산마 5군 경주이기는 한데 형군의 좀 부진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상승세를 바탕으로 좋아 보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마필이 이 5번마 레드드래곤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세영 기수. 지금 4경주를 치르는 동안에 사전 예상상으로는 거의 충마급의 마필들을 다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연속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요, 5번마 레드드래곤을 이 편성에서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는데, 앞에 1, 2, 3경주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의 그 편성에서의 위상하고 이번 경주의 위상을 비교를 했을 때 어쩌면 이번 경주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드드래곤이 지금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좀 순발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잘 되는 마필은 아닌데 막판 탄력은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경주에 이 섬돌모루가 거의 우승을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레드드래곤이 막판에 좀 뭐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무식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탄력을 보였는데 진로도 막히지 않았고 외곽에서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직전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무너진 그런 느낌의 경주 전개였다면 이번 경주는 어떨 것이냐인데, 솔직히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마 매직 플레저,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오리온 알파,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 근성으로 싸우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4번마 매직 플레저는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휴양이 상당히 길어진 마필.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휴양이 너무 길어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11번마 오리온 알파는 솔직히 이게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다면 저는 11번마 오리온 알파가 거의 충마급이었습니다. 이 10월 12일 안양기쁨과 오리온 알파가 동반 입상을 할 때 보여준 모습, 그리고 직전 경주 역시 아쉽게 2착을 차지했던 이 경주의 모습을 보면 무너질 듯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은 선행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은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패출혈이 났죠. 그래서 주행심사를 거쳐서 다시 나오는 마필인데 기수가 이용호 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좀 더 믿음이 갔을 텐데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유승환 기수가 지금 토마켓 7번 게이트에 있는 토마켓에 기승을 했고 역시 인기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밋밋하게 보는 마필이거든요.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 4번마 매직 플레저와 11번마 오리온 알파가 앞선을 끄는 가운데 또 하나의 승군전 마필이죠. 10번마 신한 에이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5번마 레드 드래곤이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마필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7번마 토마켓이 좀 끼어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약간의 도깨비 마필이죠. 이 3번마 터치참 14번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김상현 기수가 3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만약에 선행 승부에 나선다면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있고 나머지 선행마가 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3번마 터치참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이 레드 드래곤은 뭐 좀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10번마 신한 에이스는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위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전개를 되게 잘 타는 마필입니다. 어떤 전개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물론 지금까지 두 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지만 딱 보면 뭐 이런 말을 하죠. 싹수가 있다.
저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마필이 신한에이스인데 여기에 조제로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조제로 기수가 두 번을 다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결국 5번마 레드 드래곤의 문세훈 기수, 이 마필을 믿느냐 못 믿느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레드 드래곤, 11번마 오리온 알파, 10번마 신한에이스,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매직 플레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예상을 하다 보면 이제 능력과 전개로 좋을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로 마번을 도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렇게 편성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필이 너무 안 좋아서 밀려서 인기마, 이런 경우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이 서울 5경주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솔직히 믿을 마필 없는 경주고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는 나오겠지만 그 인기마들이 과연 실력을 동반한 인기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에 앞선 진행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편성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다 뒷심이 검증이 안 됐고 근성이나 끈기가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막 몰려 나오면서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치열할 거고 뭐 근성 있는 마필이 살아남는다라고 보통 저희들이 표현은 하는데 뭐 어느 마필 근성 있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복귀를 해봄으로써 좀 나타나는 건데 그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개가 되게 불리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마 고스트 드래곤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번마 고스트 드래곤은 기본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 다시 말하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에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위를 다툴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출전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마가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도 해볼 만한 편성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선위권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사라졌다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끝까지 버틸 가망도 높은 거죠. 자, 일단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 중에선 2번마 내길의 여정, 7번마 금악스타, 9번마 용왕 칸타카, 11번마 송암스카이,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아마 앞선에 갈 것 같은데 일단 11번마 송암스카이는 이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9번마 용왕 칸타카가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순발력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강하게 믿고 배팅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안게이트 쪽에 있는 2번만 내길의 여정도 최근에 연속 2착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죠. 그렇다면 선행 가서 버티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마 금악스타는 강금마입니다. 그러니까 4군에서 뛰던 마필인데 4군에서 너무 부진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서 많이 올랐는데 계속 중장거리를 지금 뛰었는데 이 7번마 금악스타가 단거리에서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자체가 막 뛰어난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 장악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급이 됐기 때문에 상대는 좀 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7번마 금악스타가 앞선을 가면 저는 버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물고 물리는 혼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전개로 유리한 마필이 뭐냐라고 봤을 때 6번마 매니샤크입니다.
자, 일단 이마필의 기본 능력은 그렇게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이마필이 입상을 하는 방법은 전개를 잘 타야 되는 거죠.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이 전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6번마 매니샤커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설 속에 남을 이 매니피의 자마의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개로서 유리함을 가지고 간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리치게이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막판 뒷심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조교 모습도 그런대로 괜찮았고 이번 경주 막 앞선이 뭉쳐가는 그림이 나올 때 1200에서 의외의 추입 승부가 나온다면 이 10번마 리치게이트에게도 한 번쯤의 기회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솔직히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당일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강력한 인기마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마필들이 해볼 만하다는 생각 갖고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매니샤크, 7번마 금악스타, 2번마 내길의 여정,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리치게이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의 부진마 경주죠. 그러니까 1800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3번마 크리솔 크라운, 이 마필은 좀 5세가 된 마필이기는 한데 데뷔가 상당히 늦었던 마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적이 3전뿐이 안 되는 마필이고 3전 중에서 2착 한 번, 1착 한 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전에 나왔고요.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는 단점은 있고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 스타트에 약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편성 자체도 좀 허접하죠. 솔직히 이번 경주는 믿을 마필이 없기 때문에 배팅을 크게 권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가 그래도 왜 좀 배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3번마 크리솔 크라운이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6번마 플랜비와 9번마 바람살, 이 두 마필이 직전에 준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지금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연속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 6번마 플랜 B는 제가 가끔 추천을 하긴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바닥권에 머물면서 제가 기대치를 좀 접었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는 선전을 했죠. 선전을 했는데 그럼 이번 경주에도 또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연투의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바람살은 직전 경주의 인기 6위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놀라웠어요. 바람살이 어떻게 인기 6위가 됐을까? 3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역시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직전 경주의 마지막 발롱 타임이 14초 4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선의 마필이 걸어왔다는 얘기죠. 그 편성이 엄청 약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을 이번 경주에 제외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해볼 만한 편성, 해볼 만한 배팅을 해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뭐 크리솔 크라운이 보여줄 걸음이 더 있기 때문에 좀 이 마필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크리솔 크라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좀 약점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마 탱그리가 역시 이 마필도 뭐 전적은 많은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직전 1700에서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이때 뭐 플랜 B, 여기 나오는 내추럴 사운드 뭐 이런 마필과 같이 싸웠는데 인기 1위 마필이 졸전을 펼친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빅투아르 기스가 선입권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1번마 로열 베스트는 기습 선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순발력은 뭐 막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 도주성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한 가지 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조금 짧아졌다라는 거. 이 점은 조금 아쉬운데 글쎄요, 조교 자체는 제가 봐서는 좀 정상적인 조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마체도 지금 2주 만에 출전하는 것 치고는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마 로열 베스트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재밌는 승부가 될 거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볼 마필 10번마 청량산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한 번쯤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의 경주를 다 추천을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좀 기대치를 가졌었죠. 솔직히 이 청량산이란 마필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국산마 5군의 약편성에서는 언제든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필인데 침체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믿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번 경주 편성이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선 엄청 약해진 겁니다. 정량산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막판 한 발, 그리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마필이 한 번 더 좀 재미있는 승부를 해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크리솔 크라운, 2번마 탱그리, 1번마 로열 베스트,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청량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저는 이 10번마 청량산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입상 후보마들도 상당히 많고 초반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초반에 이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그럴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 거리가 지금 1400m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마필이 좀 힘 한 배를 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스타트가 딱 되면 2번마 베스트 레이스라든가 7번마 한강 퍼펙트, 그리고 9번마 울트라 망치, 10번마 펠로엘토, 11번마 세네칸, 뭐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상당히 그 앞선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2번마 이 베스트 레이스는 지금 승군전이죠. 근데 순발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뭐 레이스데이의 자만데 최근 상승세도 상당히 좋고요.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7번마 한강 퍼펙트도 역시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데 편성이 약하면 선행을 나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7번마 한강 퍼펙트가 가장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출전만 한 게 아니고 싸움을 했던 마필이죠. 앞선을 가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이 7번마 한강 퍼펙트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는 마필이고요. 8번마 미스터 파워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물론 좀 이 승군한 이후에 이 좀 상승세를 탔죠.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역시 인기 1위마답게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국산마 5군 시절에 조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부진의 늪을 갔는데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근성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9번마 울트라망치는 그냥 선행마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좀 노려볼 만은 하지만 1400m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티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10번마 펠로엘토는 분명히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검증은 좀 필요하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이 당시에 베스트 레이스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경주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죠. 선행을 가고도 자기 걸음을 내지를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과 우승을 했는데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쯤에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 자, 11번마 세네카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데 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다 보니까 이 선행 마필들이 쉽게 자리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선위권에서 붙어 뛰는 이 2번이라든가 7번, 8번 등이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행마들이 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승군전을 나오는 마필이죠. 이 5번마 참페이머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권에서는 조금 비껴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최근 2연승,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3연승을 노리는 마필이 2번마 베스트 레이스, 5번마 참페이머스, 8번마 미스터 파워. 이런 마필들이 지금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페이머스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능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가 좀 덜 된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이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 자, 이제 국산마 4군에서 진정한 이 참페이머스의 능력이 검증이 될 텐데 솔직히 이번 편성이 만만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편성에서 참페이머스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앞으로도 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지는 가운데 선위권에서 빠르게 앞선에 붙여볼 수 있는 2번마 베스트 레이서와 7번마 한강 퍼펙트가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고 이 바로 뒤에 붙여서 8번마 미스터 파워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5번마 참페이머스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전개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한강 퍼펙트, 2번마 베스트 레이스, 8번마 미스터 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참페이머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앞말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이 2번마 샤인온미, 5번마 마이티아미가 직전에 같이 뛰어서 1차 기착을 나눠 가졌던 마필이고 10번마 별나라 비마하고 11번마 간악산 레오가 역시 직전에 같이 뛰어서 1차 기착을 나눠 가졌던 마필입니다. 요 별나라 비마하고 관악산 레오가 뛰었던 경주에 이 4번마 문학 홀리데이가 4착을 했었던 그런 편성이었죠. 자, 그러면 샤인온미와 마이티아미가 뛰었던 경주가 편성이 더 강했느냐? 아니면 별나라 비마와 관악산 레오가 뛴 경주가 편성이 더 강했느냐? 라고 했을 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기에는 샤인온미와 마이티아미가 뛰었던 편성이 더 강하죠. 근데 별나라 비마와 관악산 레오가 뛰었던 편성은 혼합군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관악산 레오는 선행을 가는 마필이죠. 별나라 비마도 좀 앞선에서 따라 붙는 마필입니다.
근데 외곽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외곽이 불리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번마 샤인온미와 5번마 마이티아미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중에서 5번마 마이티아미는 직전 경주에 샤인온미한테 좀 덜미를 잡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근데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오늘 잘하면 문세영 기수 기록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좋은 말을 타고 이 정도 승률, 이 정도 복승률, 물론 아무리 좋은 말을 타도 기수가 능력이 없으면 입상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믿습니다. 믿는데 너무 좋은 말을 독식하는 느낌입니다. 이래서는 다른 기수들이 좀 더 나은 기승수를 발휘할 수 있을까가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문세영 기수하고 김혜선 기수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김혜선 기수는 부산에서 꼭 좋은 말만 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선 기수가 말을 잘 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문세영 기수보다 김혜선 기수가 더 잘 탄다는 뜻은 아닌데, 경마 팬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김혜선 기수같이 늘 최선을 다하는 기수가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티아미를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본다면 당연히 샤인온미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죠. 거기에 5세 앞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좀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에 선전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조삼범 기수 입장에서는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번 경주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면 이 부담 중량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칭을 할 수가 있는데,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이 부담 중량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샤인온미는 판단을 했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다.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아무리 봐도 선행은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뒤로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샤인온미가 선행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이 4번마 문학홀리데이와 11번마 관악산레오인데, 일단 관악산레오는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4번마 문학홀리데이는 좀 밋밋하죠. 초반에 붙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이 과거의 이 문학홀리데이는 상당히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샤인온미가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티아미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잘하면 직전 경주처럼 또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끝날 수가 있는데, 뭐 경마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끝나진 않죠. 제가 이번 경주에 목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디아나입니다. 자,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고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직전 좀 휴양을 하고 나왔던 휴양 복귀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 마필은 뭐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지만 좀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마필도 초반에 좀 앞선에 붙여야 되는데 출주 주기가 12주 또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9번마 칠산대교입니다. 솔직히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에서 기복이 심한 믿지 못할 마필을 배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는 역시 4군의 두터운 벽을 느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조교 모습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이 칠산대교라는 마필도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근성 뒷심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선택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를 뭐 포기할 땐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배터의 입장에서 스타트가 딱 되고 이 마필이 뒤에 있으면 내가 선 맞고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번 경주 조금은 빠르게 좀 붙인다면 저는 가능성 있고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요. 10번마 별나라 비만은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전적을 갖고 있는 마필을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마이티아미, 2번마 샤인온미, 6번마 디아나,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칠산대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은 조금 약한 편이죠. 아마 이번 경주에 뭐 1번마 트리스탄 왕자라든가 3번마 성실영웅, 그리고 9번마 옥천 윈스타, 11번마 제타마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배당판을 좀 주도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일단 저도 이 편성 자체가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는 결국은 안게이트 선행마가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선행이 빠른 마필이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곽도 크게 불리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인데, 자, 3번마 성실영웅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의 정체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죠.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막판 근성,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선의권 따라붙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 마필이 지금 최근에 두 경주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는데, 저는 이 두 경주 편성이 뭐 다 약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하죠. 근데 배당의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이 3번마 성실영웅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주고요. 아무래도 최근 상승세로 봐서는 이 9번마 옥천 윈스타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정신 차린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데뷔 전부터 좀 유심히 봐왔던 마필인데, 뭔가 주행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던 마필인데, 이제 최근에 마이야 기수,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내지는 선행 승부를 하면서 앞선에 붙이기 시작한 마필이죠. 그러면서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1700에. 근데 시시온 기수는 휘어 감고 나오는 마필을 잘 타는 기수기 때문에 9번마 옥천 윈스타가 초반에 좀 무리하지 말고, 물론 앞선에 갈 수 있으면 좋지만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려면 초반에 너무 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는 생각 갖고 마지막 3, 4코너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한다면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을 했을 때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자,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트리스탄 왕자, 이 마필은 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1700m라는 경주거리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았습니다. 거기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조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초반에 막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다는데, 이 마필이 지금 뛴 경주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중속으로 막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다 보니까 힘 한 배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유리해졌고 앞선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밀고 나오면서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난 마필이 트리스탄 왕자고요. 이 외곽에 있는 제타 마스타, 약간 좀 기복성의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성실영웅을 뒤로 돌리고 나머지 인기마의 선전 구도로 보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고마나루입니다. 자, 이제 6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많은 걸음이 나올 거다, 그리고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다만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어쨌든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 초반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주 흐름이 그렇게 저는 빠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만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감량의 이점을 안고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고마나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는 편성이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옥천 윈스타, 1번마 트리스탄 왕자, 11번마 제타마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고마나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자, 5번마 고마나루가 좀 전개를 잘 탄다면 좀 재미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는 한데, 여차하면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자, 8번마 세이렌이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거고,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글쎄요, 앞말에 한계가 좀 보이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물론 이 세이렌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에 비해서는 편성은 조금 약해진 거는 사실인데, 과연 어떤 전개를 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쉽게 붙이지도 못하고 막판에 놀라운 탄력을 보이기도 조금 어려운 애매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마지만 이 8번마 세이렌을 지금 뒤로 돌릴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믿고 보는 마필이죠. 이 3번마 스틸플레이.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기는 했는데 직전 경주엔 스타트가 너무 안 됐죠. 자, 조제로 기수가 이제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면서 막판에 탄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가 3번 게이트인데 어쨌든 선입권의 자리만 잡고 갈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바 맥을데이가 이제는 인기권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교 모습만 놓고 보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좀 불만이 가득한 그런 마필처럼 보이는데, 기본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맥을데이에는 솔직히 유승환 기수가 조금은 더 어울리는 기수인데, 직전에 이제 헤리카 신기수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죠. 역시 이 맥을데이라는 마필도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뛰어나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늑발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선입권 언저리에서만 외곽으로 탈 수 있다면 근성은 보유한 마필이거든요. 뚫고 나오는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실버마 맥을데이고요. 정우포에버는 강자라는 느낌은 없는데 늘 꾸준한 마필입니다. 최근에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도 선행을 가기도 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가능성, 그리고 꾸준함, 이런 거를 좀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곽이긴 하지만 10번마 정우포에버, 11번마 맥을데이, 이런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아마 현장에서는 이 6번마 스톤브레이커도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세네 파워풀입니다. 자, 직전에 스틸플레이, 세이렌, 스톤브레이커를 다 이긴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지금 39전, 이제 40전째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거로 믿는 마필은 아닌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은 조금 느리게 흘러갈 가망이 높고, 그랬을 때 9번마 세네 파워풀이 직전 경주처럼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막판 한 발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스틸플레이, 11번마 맥을데이, 10번마 정우포에버,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세네 파워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연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렸지만 요즘은 1600m가 좀 대세가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깊게 생각하면 이 말 저 말 다 되는 경주다 보니까 일단 최근 상승세 좋은 8번마 플라잉스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지금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등급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인데,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앞말이기 때문에 과연 앞말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이 최근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는 1600m 경주 거리, 뭐 장거리까지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9번만 늘가을, 뭐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 늘 자기 걸음은 내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두 경주는 계속 그 대상 경주 나가서 자기 걸음을 충분히 냈던 마필이고, 초반이 조금 문제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600m라는 경주 거리에 어울릴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명마들은 거리 이런 거 관계 안 합니다. 능력 있는 마필들은 전개를 어떻게 타고 기승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솔직히 뭐 경주거리 1200이든 2000m든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늘가을이 막판 탄력만큼은 좀 막강한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의 단방입니다. 이 마필의 단방인데 이 두 단방 승부를 좀 깰 수 있는 마필이 16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마 히어로파이터.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1등급 경주를 경험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말 저 말 다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딱 세 마필, 8번마 플라잉스타, 9번마 늘가을, 여기에 선행 가서 버텨볼 3번마 히어로파이터까지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